저는 연인 파트 2가 본격 시작되기에 앞서 연인 속 4명의 주요 인물들의 극중 서사가 극명히 갈리는 결말을 향해 치달을 것이라 주장해왔고, 파트 2 본방을 본 이후 저의 이와 같은 생각은 더욱 굳건해졌는데요. 오늘은 지난 11, 12화 영상 속 저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길치와 은혜가 맞게 될 향후 상황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와 연준입니다. 연준은 저를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장현의 아버지와 같은 선상의 인물로 향후 파트 2에서 연준이 향할 길은 아무래도 척화일 것 같습니다. 해마다 청나라에 군량과 군병을 보내느라 나라의 골수가 뽑히고 있어. 이러다 나라가 무너질 것만 같아. 연준은 양훈과 함께 납치되어 청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길차를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병적을 한 이후 백성들의 처참한 생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전쟁이 끝난 줄만 알았지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흙으로 떡과 죽을 만들어 먹는다 하니, 조선 땅에서 오랑캐의 흔적을 지울 수만 있다면 내 혼이라도 바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연준은 참담한 백성들의 삶을 보며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이렇듯 힘든 삶을 살게 된 원인을 매년 청나라의 군량과 군병을 보내게 된 작금의 조선의 현실이 가장 큰 이유라 판단했습니다. 청에게 항복을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해 훗날을 도모하자 주장해온 최명길. 이와는 달리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청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주장해온 척화의 상징 김상헌. 아무래도 연준이 걷게 될 향후 노선은 김상헌의 길과 매우 유사할 것 같거든요. 실제 역사에서 김상헌은 척화대신답게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병자호란 이후에도 꾸준히 척화를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그는 청나라의 거듭된 요구로 1640년 12월 심양으로 압송되어 만주 심양 감옥에서 4년, 그리고 평안도 의주 감옥에서 2년의 옥고 후 6년 뒤에야 완전히 풀려나게 되거든요. 은혜의 파트 2 캐릭터 포스터상에 서방님은 서방님의 길을 가세요 라는 문구, 은혜가 응원하는 연준이 가고자 하는 길은 아무래도 당시 정황상 그 끝이 험난함이 확실한 척화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연준이 척화의 길을 가게 된다면 은혜 또한 고초를 피할 수 없는 일, 혹이라도 자신이 남편 연준이 품은 대의에 방해라도 될까 싶어 은혜는 자신은 신경치 말고 품은 대의를 향해 갈 길을 가 뜻을 펼치라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인 속 등장인물 소개란에 그 끝이 은혜만큼 불행한 인물은 보이지 않거든요. 연준이 척화를 선택하게 되며 은혜의 앞날에 어떤 여정이 펼쳐질 것인지 벌써부터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에 반하여 당장은 나락으로 떨어진 길체이나 최소한 그 끝을 꿈속도령 장현과 함께하게 될 그녀와 장현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장면, 장현이 그의 아버지와 다른 노선을 걷게 된 계기가 된 장면이었죠. 어린 장현을 다정하게 불러주던 이 여인은 장현의 친누이로 추정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여인은 당시 조선에서 금기된 사랑에 빠지고 만 듯 보입니다. 바로 장현을 등에 업은 노비로 추정되는 이 남성, 장현의 누이는 노비와 사랑에 빠진 것을 아버지에게 들키게 된 것인데요. 자식이 아비를 지키는 법은 없습니다. 지키는 것은 아비의 몫입니다. 장현의 아버진 자신의 딸이 천한 노비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자신과 가문이 손가락질 당할 것이 두려웠고 결국 딸을 버리며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한 것인데요. 장현은 소현세자에게 자식이 아비를 지키는 법은 없다며 지키는 것은 아비의 몫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남보다 못한 선택을 한 장현의 아버지. 하여 그런 아버지를 등질 수밖에 없었던 장현은 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내로 성장했고, 이는 나락으로 떨어진 길체의 인생에 유일한 희망이 되어줄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현이 길체를 구해내 그간 남궁민 배우님께서 약속해오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실현해내기 위해선 길체와 혼인한 구원무가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정리되어야 하는데요. 양훈과 연준의 수고로 길체가 장현과 함께 도망간 것이 아닌 납치되어 청으로 끌려간 것임을 알게 된 구원무는 길체를 숙환시키기 위해 청으로 떠났습니다. 구원무는 길체가 납치된 증거를 보기 전까진 길체가 자신을 버렸다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다른 상황도 아닌 혼례를 앞둔 상황에서 버림받은 전적이 있었던 그였기에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길체를 곁에 두고 살아왔으나 정작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는 여인과 곁에서 함께온 구원무의 삶 또한 장현 못지않게 그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는 구원무가 길체가 사라진 사실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장현과 엮고 오해하자 여태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냐 물었거든요. 네, 구원무는 여태 길체가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왔고
그녀와 혼인은 했으나 여전히 길채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온 것이 확실해 보이거든요. 다행히 량훈과 연준이 찾아온 이 길채의 메시지 덕분에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킨 것이고 길채를 속환시키기 위해 청으로 떠나지만 그곳에서 구원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끝모를 복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청 노예시장에 구원무가 도착했을 땐 이미 장현이 길채를 속환시킨 이유가 되는데요. 길채를 풀어주게 되는 이자는 장현이 길채를 구하러 온 남편이라 알게 되거든요. 구원무가 찾아와 길채를 찾게 될 때 이자는 수많은 노예들 중에서도 길채를 기억해낼 것이 그녀의 미모도 미모지만 그간 속한을 위해 부모며 아내 그리고 자식까지 전부 찾아왔어도 남편만은 절대 아내를 속한시키기 위해 찾아온 적이 없다 알고 있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남편이 찾아와 부인을 찾아간 것이니 절대 이자는 길채며 그를 데려간 장현이며 그 인상착의부터 전부 기억할 것이라 보거든요. 하여 길채를 찾으러 온 구원무에게 그는 남편 되는 인물이 길채를 이미 데려갔다 말해줄 것이고 그 남편 되는 인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니 구원무는 그 설명을 듣고 길채를 데려간 이가 장현일 것이다. 어렵지 않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이야 납치되었다 손치더라도 장현이 자신보다 먼저 길채를 구해내며 더욱이 장현이 남편이라 불리우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간 언제 길채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지 모른다 전전긍긍 살아왔을 구원무가 미처 폭주할 것이란 건 불보듯 뻔한 일일 것 같거든요. 한 집에 함께 있는 장현과 길채를 발견하곤 결국 구원무는 몰래 길채의 방에 숨어들어 길채의 목까지 조르게 되는 것이죠. 허나 그는 절대 길채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전전긍긍 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길채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왔던 것인데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구원무가 길채를 놓칠라 마음속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여 그녀를 사랑하는 만큼 결국 그녀를 죽일 수 없을 것이고 허나 이미 죽이러 목까지 조른 이상 길채와 다시 부부의 생활을 영위할 수는 없을 것이니 구원무 그는 이 장면 이후 길채를 깨끗이 포기하곤 장현에게 보내주는 전개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상상해봅니다. 결국 길채는 구원무와의 관계가 깨끗이 정리되며 장현과 함께하게 되고 비록 청에서의 삶이 고될지라도 마음만은 꿈속도령 장현과 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고 그에 반하여 은혜는 연준이 척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며 몸과 마음이 고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연인의 앞날이 행복과 불행, 극명하게 갈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란 저의 근거 부족한 생각을 전해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